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엔 우리가 방송이 없어서 건너뛰었지만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 개인적으로 민중항쟁이라고 부릅니다만은 4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 기념비적이고 또 오늘에까지 이 교훈이 뻗어 있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40년 전에 그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위대한 투쟁을 벌였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을 담은 뜨거운 존경을 바치면서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탈리 샤롯 런던 대학교 교수의 설계된 망각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뇌에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이중성이냐면 첫째,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뇌는 컴퓨터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닙니다. 제가 50평생 살면서 진짜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제 뇌는 그 경험들의 1%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뇌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기억을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특히 생존에 제일 필요한 기억들을 머리에 아주 잘 남겨둡니다. 근데 이 말은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기억 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뇌가 빨리 지워버린다는 뜻도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지워야 저장 공간이 충분해지니까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키웠을 때 경험, 요거 다들 기억해 보시면 좋은 기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결혼을 하면 빨리 손주 내놓으라고, 애를 갖는 게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실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랬냐는 겁니다. 일단 여성에게 임신 10개월은 지옥입니다. 출산은 그 10개월의 만배에 해당하는 고통입니다. 육아는요, 이게 아이가 한 미운 4살쯤 되면 집안이 뭐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개판이. 그런데 이 힘든 기억들을 머리에 다 남겨두면 누가 둘째를 갖겠냐고요. 아무도 그 지옥을 다시 경험하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이래서 뇌가 현명하게 작용을 해서 임신, 출산, 육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빨리빨리 지워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우면서 행복했던 추억만 딱 남겨둡니다. 이래야 사람이 둘째도 갖고 셋째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 빨리 가지세요. 너무 좋아요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에 크게 실패했던 분들이 다시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첫 번째 사랑의 실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남아있으면 다시는 연애 못해요, 사실. 결혼에 한번 실패한 사람들도 재혼을 못하죠. 하지만 뇌는 지혜롭게도 그 아픈 기억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내가 다시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를 팍팍 갈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 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나면 기대를 가지고 사랑에 빠지죠. 달리 샤롯은 이런 현상을 설계된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아픈 기억을 까먹는 건 뇌가 의도했던 바라는 겁니다.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버려야 인류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인류의 존속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뇌가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는 습관인데 이 결정적인 부작용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요 일을 하면 가져다 줄 행복과 불행을 사실 냉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에는 좋은 기억만 남아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까지도 자꾸 또 반복하는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행을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여행을 좋아해요. 여름방학만 되면 어딜 가자고 졸라요. 그럼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작년에 여행 가서 그 개고생했던 걸 기억을 해봐라. 일단 너무 덥다, 여름은. 돌아다니기도 힘들다. 기억이 안 나냐?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이들은 여행의 나쁜 기억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뭔 소리야? 아빠, 난 작년 여행이 너무 좋았어. 올해도 꼭 가야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갔다가 또 개고생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샤롯은 인간이 부정적 기억을 지워버리는 현상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지워야 인류는 두려움 없이 진보를 위해서 미래에 도전할 수 있지만 그 부정적 기억을 싸그리 지워버리는 바람에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될 오류들을 또 반복을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매우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건이 1991년 강경대 열사가 돌아가신 그 봄의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때 일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냐면 이 기억이 사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기억이기 때문에 뇌가 자꾸 이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까딱 방심하면 이때 기억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저는 샤롯으로부터 이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매년 4월이면 1991년 봄 노태우에 맞서서 목숨을 던지며 투쟁했던 분들의 기록을 꼭 읽어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강경대 열사를 기억하죠. 그리고 당시 일을 조금 더 상세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김기설 열사나 김기정 열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기설 열사는 유서대필 사건의 발단이 된 분입니다.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이셨고 1991년 5월 8일 서광대 본관에서 살인폭력 정권,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와 함께 분신 후에 투신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안정국을 이끌던 노태우 일당들이 김기설 열사의 분신을 옆에서 부추긴 세력들이 있다. 강기훈 선생이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 뭐 이런 처참한 사실을 조작했던 게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김기정 열사는 그해 5월 25일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가두 시위 도중에 백골단 폭력 진압에 목숨을 잃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위하다가 맞아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기억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2, 3일 상관으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노태우 이 새끼를 도대체 어떻게 찢어 죽여야 이 울분이 풀리겠냐고 함께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고 투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에게 1991년 그 봄에 목숨을 끊은 윤용화 열사를 기억하냐고, 김철수 열사를 기억하냐고, 정상순 열사를 기억하냐고, 박승희 열사나 천세용 열사를 기억하냐고, 이정순 열사를 기억하냐고, 김영균 열사를 기억하냐고 물으면 뜻밖에도 매우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김철수 열사 1973년생입니다. 당시 보성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해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학교 운동장에서 온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개떡같이 만들었으면 고등학교 3학년 후배가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됐냐면서 우리 죄가 너무 큰 거죠. 이걸 어떻게 사죄해야 하냐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잤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철수 열사 이름을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해요. 정상순 열사 1966년생이십니다. 김철수 열사와 같은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입니다. 이 김철수 열사가 돌아가신 뒤에 이분이 너무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김철수 열사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2번이나 찾아서 오열을 하셨고 5월 22일 전남대병원 영안실 위에서 분신한 다음 투신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순 열사가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대부분 그때 젊은이들 마음이었습니다. 후배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렇게 죽는데 그 후배를 지켜주지 못했던 게 너무 슬프고 괴로웠던 거죠. 살아있는 게 부끄럽고요. 쥐구멍을 찾고 싶었고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상순 열사의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이 기억 못한다는 걸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4월이면 당시 정리했던 기록들을 읽어보는데 저도 읽다 보면 1년 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잊어버려요. 제가 1990년, 91년 친구들이랑 MT 가서 007빵 하면서 술 처먹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은 아주 잘 나요. 그런데 이 아픈 기억은 자꾸 쓱 사라집니다.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는 우리 뇌의 망각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 덧붙이면 진중권 교수가 지난주에 미래통합당 토론회에 참가해서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의 곽상도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곽상도는 1991년 유서대필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였다고요. 1991년을 기억하는 사람은 곽상도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곽상도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당에 가서 그 당의 미래를 논하고 조언을 합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가
지금 정권이 나쁘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지금 정권과 미래통합당이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진짜 우리 기억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겁니까? 그 미래통합당의 조상은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쏜 당이고 그 당 소속 전직 대통령은 평생 통치를 꿈꾸면서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한 박정희의 자식입니다.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은 1991년 유서대필 사건 때 검사인데 그때 일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자라고요. 이 기억이 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당하고 지금 다른 당하고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당 토론회에 참가해서 보수의 미래 어쩌고 조언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강경대 열사를 기억한다면 그 누구든 그 당에 가서 무슨 토론회에 참가하고 조언을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망각 능력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탈리 샤롯이 남긴 경고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의 기능은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생각과 행동의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이 마음속에 선명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절대적 타당성과 상관없이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회상에 관한 한 설사 회상되고 있는 사건들이 완벽하게 복제되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뜨거운 오븐을 만졌을 때 대면서 느꼈던 무서운 감각을 기억해야 다시는 뜨거운 오븐에 든 머핀을, 아니 롤빵이었나? 아무튼 그걸 꺼내려 들지 않을 것이다. 시험에서 낙제한 생생한 기억은 우리를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몰아쳐서 다음 시험에서 A학점을 따게 하고 쉽게 떠오르는 과거의 가슴앓이는 다음 연애를 시도할 때 길잡이가 되어준다. 실은 부정적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낙관의 연료일 것이다. 낙관적인 사람이란 반드시 긍정적 편견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 편견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사람도 아니다. 그동안 온갖 실망스러운 경험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안경을 통해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진짜로 낙관적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다 무작정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게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다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정도는 느낌으로나마 생생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뜨거운 오븐을 만지고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오븐에 머핀이 있었는지 롤빵이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만지면 너무 뜨거워서 엄청난 화상의 고통을 입었다는 그 느낌만은 생생히 가지고 있어야 다시는 오븐을 안 만지는 거죠. 1991년 그 암울했던 시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분신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성함이 김철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991년 그때 수많은 열사들이 심지어 고등학생이었던 분이 노태우 타도를 외치며 돌아가셨다는 그 참담하고 슬픈 감정은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뜨거운 오븐을 또 손에 쥐는 오류를 막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민중들의 목숨을 개떡같이 여기고 아무 데서나 총질을 하는 이 살인마들이 다시 집권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위대했던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도 지났고 민주화도 이뤄냈죠. 그래서 그 슬프고 아픈 기억이 조금씩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는 그 기억을 최대한 생생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투쟁과 죽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죠. 5.18 정신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40년 전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독재자들에 맞서서 뜨거운 투쟁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위대하고 소중한 광주의 투사분들께 살아있는 자로서 진심을 담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그분들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 되도록 함께 다짐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40주년을 맞은 광주 민주화 항쟁을 기억하면서 오늘 탈리 샤롯의 설계된 망각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참 5.18에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그분들에게 진빚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의 그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만원이란 자의 혀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또 권리가 보장된 것이고요. 예, 좀 잘못된 유산인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예, 자 이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